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저 원문은 18번 목적 문제였었고요. 목적은 아주 간단했죠. 헌신적으로 스페인어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연장하시죠. 이 정도 내용이었고, 주제하고 요약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Dear Miss Lopez, 아마 남미 쪽 계열 느낌인 것 같아요. 로페즈 선생님께. We want to express our gratitude. 자, gratitude 그러면 감사함이라는 단어죠. 이런 단어들은 그때그때 체크해 두시고요.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For your dedication, 당신의 헌신에 대해서. As a Spanish instructor, 이 스페인어 강사로서. 자, 갑니다. With exceptional teaching skills.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이렇게 with로 출발을 하면요. 뭐와 함께가 틀린 건 아닌데, 뭐 때문에, 뭐 한 채로 이렇게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exceptional, 예외적일 정도로, 즉, 뛰어난, 단어 조심하시고요. 뛰어난 teaching skill, 가르치는 능력 때문에 You have significantly improved our students' progress and confidence in Spanish. 당신이 have improved 사이에 중간에 중간에 부사가 끼어들어갔네요. 엄청나게 향상시켰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어떤 발전 그리고 그 자신감을요. In Spanish, 스페인어에 있어서. 이제 슬슬 무슨 말할지 감이 오네요. As the ear, as는 뭐뭐함에 따라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as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as는 뭐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처럼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처럼 네 가지. 자, the ear, 그 해가 is about to end, be about to 하게 되면 정해져 있는 수거죠. 이제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때 그냥 to 부정사입니다. ing 쓰지 않도록. 자, 이제 막 끝나가려 함에 따라 it's time, 이제 뭐뭐 할 때입니다. 시간입니다는 너무 직역이고요. 이제 뭐뭐 할 때입니다. For us, 우리가 to 앞에 for가 나오면 언제나 주어처럼 우리를 위해 이러지 말고 우리가 주어처럼. 우리가 to reflect on 하게 되면 이제 그냥 reflect는 반사하다인데 reflect on 하게 되면 숙고하다, 심사숙고하다, 내지는 경우에 따라 반성하다 이런 뜻이 돼요. 당신의 기여에 대해서 이제 숙고를 하고요. And consider the renewal of your contract. 당신의 계약에 대한 renewal, 갱신에 대해서, 계약 연장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겠습니다. 형광펜 이거죠. 일단 이렇게 문장 맨 앞에 given하고 출발하면 뭐뭐라는 걸 고려하면인데요. 우리말로는 고려하면 하면서 능동인데 영어로는 given, 수동으로 정해져 있는 표현이니까 주의하세요. 당신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We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We would like to offer an extension, 연장을 제안하고 싶군요. Your contract, 당신의 계약에 대한 for the next academic year, 다음 학기에 대해서 계약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We believe, 자, 우린 이렇게 믿죠. Your continued involvement, 당신의 지속되어진, 수동 조심하시고, 그런 참여가 will further enhance our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추가적으로 더 향상시킬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그리고 academic achievement, 이 학업적 성취에 대해서 향상시켜 줄 거예요. We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당신의 응답에 대해서 look forward to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간중간 있었던 표현들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요. 중간에 있었던 이 네 번째 문장 명확한 주제문 정도까지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저 원문은 19번 심경 변화 문제죠. 우리 아버지 피터의 심경이 명확히 느껴지죠. 이제 딸이 너무나 아파서 열이 막 나가지고 이 한밤중에 차가운 바람을 뚫고 병원에 가서 휴 하고 안도하는. 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보다 나이가 한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내가 이제 어리게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걱정하시고 하시니까 우리 언제나 부모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 잊지 맙시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피터가 step out of the freezing night air. 자, 이 막 차가운 어는 듯한 이 밤중의 공기에서 벗어나서 and step into 이거죠. step out of, step into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The brightly lit hospital lobby. 밝게 빛이 난 그러한 이 병원의 로비로 into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commons과 ing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번 이 지문은 holding his 3-year-old daughter. 3살짜리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in his arms. 그의 팔 안에. 참고로 이렇게 중간에 대시가 들어가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는 단수 복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 years 이런 거 s 붙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참고로 이 대시 없이 쓰이면 그건 명사니까 명사는 단수 복수가 있죠. 그럼 3 years old라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중간에 이렇게 dash가 들어가게 되면 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단수로 씁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자, this harsh light, the harsh light. 이제 병원 이제 어두운 데 있다가 병원 로비에 딱 가면 불빛이 너무 짱하고 세니까 이 혹독한이라는 좀 표현을 썼네요. 이 불빛이 made her look even more unwell. 자, 이때 또 문법 made 뭐 하게 만들다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그녀를 뭐 해 보이게 만들었는데 훨씬 더 자 well이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unwell 그러면 뭔가 몸이 좋지 않게 보이도록 이때 이번에 이제 훨씬 더 몸이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겠죠.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전부 다 빨갛고 땀이 났습니다. 인데 굳이 얘기하면 여기에 원래는 and her face was all red and sweaty. 이게 이제 원래 문장이었겠죠? 근데 문맥상 이해가 된다는, 지금 짧게 줄여볼게요. 이해가 된다는 전자에 접속사 and 지워주고,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주어는 남겨두고, 동사는 두 번 쓸 수 없으니까 분사구문 줄이는 중이에요. 동사를 짧은 형태인 being으로 ing, 가까운 형태인 ing로 바꿨는데, being이 들어가 있는 분사구문은 생략할 수 있다 보니까 her face are red.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뭐 요 정도. 느낌만 잡으시면 되죠. 자, her fever. 자, 그녀의 열은요, had started suddenly.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Just before dinner. 저녁 먹기 바로 직전에. But, 그러나, it wouldn't go down. 자, 내리지 않았죠? Despite his effort. 그의 아버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despite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뒤에 명사 나오는 거죠. 전치사 잘 잡아놓고요. At the front desk. 자, 이 front desk에서, 프론트라고 하죠, 우리가. 프론트에서 he explained her symptoms. 딸의 이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his concern, 그의 걱정은 growing, 점점점 더 커진 거죠. with every moment, 매 순간에. 그럼 여기도 이제 원래 문장 굳이 얘기해보면 여기 앞에 또 접속사 and, 그리고 his concern grew, 커졌습니다. 이게 원래 문장이었을 텐데 또 해볼까요? 문맥상 이해가 된다는 전자에 접속사 지우고 주어는 서로 다르니까 앞에 주어는 he고 뒤에 주어는 his concern이니까 주어는 남겨놓고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까 동사에 가까운 형태인 ing growing 이렇게 됐죠? 이렇게 분사구문 계속해서 나오길 한번 집어봤습니다. They, 여기서 때는 이제 그 피터와 딸이 were quickly led to the doctor. 의사에게 인도되어졌고요. 그런데 그 의사가 reassured him. 그를 좀 안심시켰고요. Carefully, 주의 깊게 examined his daughter. 딸을 이제 검진을 했죠. 진찰을 했죠. After the doctor gave her shot. 이런 거죠. 내용 조심하시고요. Gave her a shot 하게 되면 주사 놔준 겁니다. 갑자기 샷 쏜 게 아니고요. 알겠죠? 자, 주사를 놔준 후에 her fever, 그녀의 열이 went down, 내렸고요. And she seemed comfortable, 편안해 보였습니다. 뭐 안심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as Peter watched her sleep peacefully that night. 자, 그날 밤 그녀의 딸이 평화롭게 잠든 걸 지켜봤을 때 그때 he felt a wave of calm. 안도의 파도를 그때 느꼈죠. Wash over him. 안도의 파도가 그의 위를 이게 샥 하고 씻어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자, 우리 또 지각 동사가 동시에 나왔네요.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또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그래서 그녀가 평화롭게 잠든 걸 본 거고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리고 느꼈는데 차분함에 침착함에 이제 안도의 파도가 wash, 씻어내는 걸 본 거죠. 뭐 이 정도 마지막 문법까지 봤으면 되겠네요.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0번 필자의 강력한 주장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비유적인 피백을 가지고 썼는데 이 글의 전체적으로 논리 구조가 비유를 통한 그 다음에 글의 절반부터 요지를 전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뭐 변형 문제 내신 대비 차원에서 보는 친구들은 중간에 그 요지를 전달하는 부분과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similarly 하면서 나왔던 그 두 문장은 글의 요지를 잘 담고 있는 문장이니까 핵심 내용으로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더는 접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내용입니다. 가봅시다. 자, imagine 이렇게 한번 상상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유적인 거. You have the best tea in the world. 세계 최고의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상상해보자. 그리고 you put it into a bag. 이거 뭐 티백이죠. 갑자기 가방이 아니라
티백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라. 아, 그런데 이게 밑에 별표치고 나왔죠? 스며들지 않는. 알겠죠? 물이 적셔지지 않아. 구멍이 없어. 됐죠? 그 봉지가 뭐 방수 처리가 돼 있어. 예를 들면 그런 봉지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스며들지 않는 그런 티백에다 넣었다고 하면 상상해봐라. It won't work. 이때 work는 작동하다.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You just won't be able to make a cup of tea. 차 한 잔을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참고로요. 참고로. 영국에서 나온 표현이긴 한데, 이 구어체, 관용구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내 취향이라 그럴 때, 이 cup of tea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차 한 잔이라는 뜻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It's not my cup of tea. 그러면, 그건 내 차가 아니야가 아니라 It's not my cup of tea. 그러면, 그 내 취향이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그래서, 차 한 잔이라는 표현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내 취향이다,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많이 씁니다. For the tea bag to work. 자, 이것도 몇 번 나왔던 건데, 일단 여기서부터. to 앞에 for가 나오면 주어처럼 번역하시고요. 그 다음 이때 to는 이렇게 주어 동사 앞에 to가 오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티백이 효과가 있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need to be porous. 밑에 불표치고 나왔죠.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야 되죠. 접촉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인 거죠.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You need the tea and the water. 여러분은 차와 물이 뭐 할 필요가 있냐면 to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서로 접촉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을 고스란히 여기 우리의 삶에서도 형광펜. In our lives too. 우리의 삶에서도 We cannot survive and thrive in isolation. 고립 상태에서는 번영하고 생존하거나 번영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비유적인 내용이 끝나고 요지가 전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 문제도 괜찮겠죠. 티백 얘기 끝나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고립이 있다면 살 수 없다. 접촉이 필요하다. 뭐 그런 쉽네요. Leaders,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need to be careful.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not to, 뭐하지 않도록. Not to build walls, 벽을 쌓지 않도록. 알겠죠? Around themselves, 자기 주변에. 그리고 문법적으로 조심할 건 여기 대신 여기 있는 walls를 꾸며주는 겁니다. Around themselves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벽들을 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어떤 벽이냐면 하면서 prevent people. 그 다음에 또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prevent from ing 나오게 되면 뭐 하는 걸 막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사람들이 reaching out to them. 이 리더들에게, 이때는 리더들에게 reaching out, 뭔가 손을 뻗어서 도달하는 걸 막는 그런 벽이 생기지 않도록, 벽을 쌓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주변이 방수 처리가 돼 있는 티백으로 가득 차 있으면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As a leader, 리더로서 you need to be able to touc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여기서 touch 이제 만진다라기보다는 접촉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제 T에 대해서 한 번 더 비유를 주네요. 그러니까 그 T, 차는요, was meant. 자, 이것도 정확히 알아두세요. me는 의미하다의 뜻이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의도하다의 뜻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세요. mean 다음에 ing나 대절이 나와야 의미하다의 뜻이고 지금처럼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의도하다. 그럼 이제 수동이 나왔으니까 차라는 건 의도되어진 건데 to mix with water, 물과 섞이도록 의도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형광펜 최종 결론. All of us, 우리 모두는 were designed, 만들어졌는데 to work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with team, 팀과 그리고 with society, LR, 크게는 사회와 함께 일하도록 우리는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가자. 주제는 아주 간단했었고요. 논리적으로는 비유를 통한 요지 전달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21번 밑줄 의미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제 이제 고2 친구들이 대부분 이 강의를 들을 텐데 어리지만 아직 마냥 어리지는 않은 나이입니다. 고민은 좀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칸트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자본주의에서 부를 추구하지 않는 건 악이다 까지라고도 얘기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는 건 맞는데 얼만큼까지, 어느 정도의 부를 추구할 건데, 어떤 부를 추구할 건데,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이해됐죠?
그런 거 없이 막연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 한번 잘 따져보고요. 그래서 부에 대한 욕망과 그런 기대가 상대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전체 요약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놨고요. 재밌는 표현이 좀 이따 나오는데 볼게요. 여기 이제 첫 문장부터 if not impossible 이게 중간에 껴들어가서 여기 해석을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해석이 또 산으로 가는데요. 일단 결론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if not something이 문장 중간에 껴들어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 앞에 부사인 even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even은 부사니까 언제든지 생략이 된다. 이 원리를 가지고 보면 even if예요. even if. 비록 뭐는 여기 not이 들어갔으니까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Even if not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if not impossible 만약 불가능하지 않는다면 그럼 해석이 이상해져 버려요. 불가능한 건 아닐지라도 이렇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렵긴 합니다. It is difficult. 첫 문장부터 해석이 좀 까다로웠죠. To define the limit 어떤 한계를 정의 내린다는 건 참 어려워요. 어떤 한계냐? 이때 reason은 이유가 아니라 이성입니다. 우리 이성이 should impose on the desire for wealth. 부에 대한 우리의 바램 혹은 욕망이라고 번역할게요. 부에 대한 우리의 그 욕망에 어떤 한계를 부여하는 어떤 우리 부과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 부과하는 어디에 어떤 부에 대한 욕망에 부과하는 그 한계를 정의 내리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봅시다. 연봉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연봉 얼마가 돼야 행복할까요? 5천? 1억? 2억? 10억! 10억 되면 행복한 거 맞아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부를 그러니까 연봉 얼마를 추구하는 거 저도 관장하진 않는데 그런데 다시 자본주의 사회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부를 목표로 살아갈지에 대한 설정은 어렵지만 하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왜냐하면 우리 뒷문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because예요. 왜냐하면 there's no absolute or definite amount of wealth. 그러니까 절대적인 딱 정해져 있는 내지는 이것도 뭐 정확하게 딱 그어져 있는 규정되어 있는 어떤 부의 양이란 건 없어요. 이해됐죠? Which will satisfy a man. 이때 남자가 아니고 사람을 만족시킬 어떤 한 사람을 만족시킬 딱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연봉 10억 1억 정해져 있는 그런 부라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The amount, 그러니까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 양은 항상, 요거 어휘 조심, always relative, 항상 상대적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봉 1억이어서 꽤 버냈는데 친구들은 다 10억이야. 난 그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알겠죠? 내가 남보다 더 잘나야지,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물론 어느 정도는 벌어야 되겠죠. 선생님도 무슨 뭐 고고하게 막 꿈을 추구해라, 돈보다는 이상의 돈보다는 꿈을 쫓아라 뭐 이렇게 고고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긴 한데 무조건 영원히 남을 쫓다 보면 여러분이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운이 좋아 정말 뭐 엄청난 부를 이뤘어도 만수르 형 앞에 만나면 돈 많은 형이니까 농담이에요. 자, 만수르 형 앞에 만나면 와 우리 살만이 형 만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인 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이긴 해요. 즉 다시 말하면 so much as는요 뭐뭐 할 정도만큼 이런 정도 느낌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so much as 자, 뭐 할 정도만큼 많은 양인 건데, 즉, will maintain the proportion. 이때 proportion은 비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percentage라고도 있지만, 그 프로라고도 있죠. 그 프로가 이 proportion이에요. 줄여서. 비율. 그러니까 그 비율을 유지할 정도만큼인데,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면, between what he wants and what he gets. 야, 철학적이네요. 어떤 한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이 있어. 어느 정도 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그런 비율을 유지할 정도만큼, 그만큼의 어떤 상대적인 거라고요. 행복이라는 것. 좀 더 봅시다. 즉, 또 나왔죠? 왜냐하면. 얘기했던 것처럼,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이고요. 여기서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측정하는 것은 하면서 여기 is. 동사 나와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단수 취급. 비유도 아주 멋지게 들었네요. 즉 단순히
내가 얼만큼이다, 이만큼이면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 둘 사이의 상대적인 어느 정도의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측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단순히 측정하는 것, 뭘요?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only by what he get.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것, 내가 연봉 10억이야, 연봉 5억이야, 1억이야, 3천만 원이야 하고 그가 가진 것만으로만 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and not also by what he expect to get. 그가 얻을 거라고 예상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나 이만큼 원해 이게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만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이제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해석할게요.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단지 오로지 그가 현재 얻은 것,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현재 얻은 것에 의해서만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됐죠? 그 사람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not also.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하면서 is, 그 다음에 이렇게 as의 좀 원급 비교가 나왔는데 앞에 as는 뜻이 없어요. pointless,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뭐 한 것만큼이나 to try, 이제 비유를 드는 거죠. to try to express a fraction, 분수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근데 어떤 분수냐면 share and will 정도의 의미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별표치가 나왔죠. 분자는 있는데 분모는 없는. 그러니까 뭐 3분의 자 이거 계산해야지, 이런 계산을 하는 것만큼이나. 이해됐죠?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 기대값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비율을 나눠야지, 내가 기대하는 값 없이 그냥 현재 가진 것만으로 나의 행복의 척도를 측정하겠다라는 건 의미 없는 거다. 분모 없이 분자 계산하는 것과 똑같아. 이 말 좀 이해됐죠 이제? A man, 사람은요, 남자 아니고 사람은 never feels the loss of things. 자, 뭔가에 대한 상실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거냐면 it never occurs to him to ask for 요청하는 거니까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그에게 있어서 요청에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으로 따지면 내가 의사가 되길 바래. 나는 의사가 되길 바란 적이 없는데 내가 의사가 안 돼서 행복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거죠. 내가 하늘을 날지 못해 행복하지 않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 다시 한 100억 정도 해볼까요? 선생님 무슨 막 100억, 1000억을 벌길 바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난 1000억을 벌지 못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럴 틈이 없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가 원하고 요청한, 이해됐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실감, 상실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됐나요? He is just as happy without them. 그러한 것들 없이, 내가 요청한 적이 없는 것들 없이도 행복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Whilst another, 자, whilst도 마찬가지로 반면 이런 거야.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 May have 100 times as much. 몇백 배, 그만큼이나 내가 가진 것보다 몇백 배. 내가 한 1000억 벌고 있는데 나보다 100배 더 많이 벌고 있는. 이랬죠. 그런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은 feels miserable, 비참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he has not got the one thing, 그 한 가지 것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를 얻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삶이라고요. 이제 조금 구별이 됐나요? 내가 절대적으로 얼마를 벌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벌어야 행복해지가 아니라, 내가 버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냐, 여기에 판단 기준을 상대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제 밑줄 그어질 때 이 문장, 사실 every man, 모든 사람은요, has a horizon, 발음 조심하시고, horizon 아니고 horizon, 수평선, 자기 자신의 수평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he will expect as much as he thinks it is possible for him to get. 자, 그는 기대를 할 건데 어떤 많은 양을 기대를 할 거예요. 앞에 이제는 뜻이 없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그가 얻을 거라고 가능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거 얻을 수 있는 것, 됐죠? 그것만큼 그는 기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지 못해서 행복한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이해됐나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경외시를 가지 못해서, 여러분이 의대를 가지 못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학과를 가지 못해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는데, 내지는 하길 바라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얻지 못했을 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조금만 더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해 볼게요. 자,
어, 여러분이 서울대 갈 가능성이 몇 프로인 것 같나요? 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봤나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선생님 방금 이 질문하기 직전까지 오늘 하루 동안 서울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의대도 좋고 연대도 좋고 고대 다 좋아요. 하버드도 좋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대를 갈 가능성이, 서울대를 갈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까? 다시 선생님 방금 이 질문하기 직전까지 오늘 하루 동안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고,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나요? 만약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루 선생님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면 여러분이 그 대학을 갈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현재는. 그럼 다시 이 말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뭐 경찰대를 희망하건, 이해됐죠?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하버드를 희망하건, 여러분이 MIT를 희망하건, 연대든 서울대든 의대를 희망하건, 희망하고 바라는 그 순간부터 가능성이 1%씩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수평선,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그 많은 것들을 기대할 건데, 그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만큼을 그는 기대할 것이다. 여러분이 서울대든 의대든 연대든 그게 어디든 간에 갈 생각을 안 하면 갈 가능성은 제로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이 얻길 바라는 것의 한계는 vary, limit, varies, 다양하고 다릅니다. by person,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행복이 결정이 된다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나누고 싶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먼저 첫 번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좀 어려웠던 글입니다. 복습을 계속 하시면서 해석도 해석인데 곰곰이 생각도 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감정도 한번 이입해보면서 글을 읽어보시길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지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22번 요지 문제였었고요. 필자의 이제 의견 마지막 문장이 아주 명확히 나왔고요. 이제 비유적으로 나온 거죠. 이 꽃이 이 향기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제 냄새 좀 이상, 향기가 맞네요. 향기로 손님들, 다른 동물들, 다른 곤충들 끌어당기는 그런 자연의 식당이다. 그걸 우리 이제 인간의 그런 식당과 비교를 하는 건, 비유를 해가지고 글을 쓴 거죠. 전체 요약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자, 일단 첫 문장을 보면 일단 식당 얘기로 출발합니다. All of the restaurants. 자, 모든 식당들은 are using carefully chosen words. 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뭘 쓰고 있냐면 아주 주의 깊게 선택되어진, 여기까지 수동 눈에 들어오죠. 그런 단어들, 주의 깊게 선택되어진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to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고요. evoke가 밑에 별표치고 나오긴 했는데 외워두는 거 권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하는 거, 불러일으키는 걸 evoke라고 해요. 그래서 vivid mental images. 자, vivid, 아주 생생한 우리 어떤 머릿속에 정신적인 어떤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요. 자, 무엇의 이미지냐면 delicious food and rich dessert.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과 아주 풍성한 그런 디저트들, 이해됐죠?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쫙 하고 떠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in order to draw the potential customer, 잠재적인 고객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특정한, 이제 여기 이제 해설지는 뭐 가게라고 했는데 원래 establish는 뭔가를 설립하다, 세우다의 뜻이고요. 그죠? establishment는 내가 세워놓은 곳 해서 시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설인데 맥락상 가게. 그래서 특정 가게로 잠재적 고객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뭐 이런저런 맛있는 음식 이미지들, 맛있는 디저트들,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멋진 말들, 잘 골라진 말들,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죠. 알겠죠? 자, 좋아요. Just like the restaurant. 그런데 이런 식당들처럼 자연도 자기 자신만의 dining establishment. 자, 이 저녁 식사하는 그런 멋진 가게, 식당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멋진 그런 식당이 있어요. inner fashion인데 이제 이 부분 해석에서 우리 제자님들 이제 좀 당한 게 하나 있죠. 이 fashion이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fashion은 방법이나 방식이란 뜻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옷을 입는 그런 fashion이란 뜻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원래 어원이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old fashioned 그러면 뭐 옛날 패션이라고 해도 되지만 옛날 방식, 구식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in a fashion, 어떠어떠한 방법에서, 방식에서, 근데 뭐 하는 방식이냐면 뭐와 비슷한 방식에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우리가 이제 실제 식당들이 광고한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실제 식당의 재정적 의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자, 어디에 의존한 거냐면 많은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재정적 의존. 아이고 돈 써서 광고해가지고 여기저기 TV 나오게, 유튜브 나오게, 인스타에 나오게, 이해됐죠? 이런 식당에 재정적 그런 의존, 돈 쓰는 것과 비슷한 방식에서, 됐죠? 홍보를 하는 그런 방식처럼 이 식당 주인들은 이 실제 자연세계의 레스토라터스, 이 식당 주인들, 즉 그게 누구냐면 꽃들은 와가지고 꿀 빨고 가는 거니까 그걸 이제 식당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그 식당 주인들, 그 꿀을 파는 그 꽃들이 must also attract potential diners. 반드시 끌어당겨야 돼요. 잠재적인 그런 저녁 식사하시는 손님들을요. To sample their offerings. 자신들이 제공하는 걸 샘플, 시식해 볼 수 있도록. 샘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샘플이라는 명사의 뜻에서 시식해 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신들은 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꽃들이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꿀, 이해됐죠? 그걸 맛보도록 하기 위해 잠재적인 그런 다이너, 꿀벌 손님 오셨군요. 우리 개미 손님 이쪽으로 오시고, 파리 손님도 지나가지 마시고, 이러면서 잠재적인 손님들을 반드시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광고하듯이 돈 써가지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홍보물을 돌릴 거예요. TV 광고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사실 이제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냄새. 그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오는데 그 말 하려고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 In the natural world, 이 자연 세계 속에서 there are, 그럼 뭐뭐가 있다는데 there are no니까 뭐뭐가 없다죠. 네온 사인도 없고요. 플래시 월드, 번쩍번쩍하는, 여러분들 번화가 같은 데 지나가면 막 상점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반짝반짝하는 것들 많이 나오죠. 번쩍이는 그런 단어들이 없어요. 근데 뭐 할 것들이냐면 바로 in which to, 좀 독특해 보이죠. 이거 좀 이따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별거 아닙니다. in which to market, 이때 마켓은 그냥 홍보하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market a potential meal, 잠재적인 그런 식사를 홍보할 to hungry animals, 이 배가 고픈 동물들에게 오세요, 여기 꿀 팔아요, 이렇게 이 배가 고픈 동물들에게 이 잠재적인 그런 식사를 홍보할 그런 번쩍이는 단어들도 아니면 네온 사인들도 없습니다. 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법 하나 잡고 갈게요. 이 문장으로 비교를 해보면 연습이 될 것 같아요. About a house, 나는 집을 한 채 샀는데 어떤 집이냐면 in which I would live, 내가 살 그런 집을 샀어요. 여기 번역됐죠? 여기서 이제 전치사 끝에 있던 전치사가 in which를 끌고 나간 거니까. 근데 이 문장을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짧게 줄여버린 겁니다. 즉 내가 살이란 부분에서 내가 살이란 말을 내가란 말을 뭐하러 해? 맥락상 이해가 되는데 나는 내가 살 집을 샀어를 그냥 내가라는 말을 떼고 나는 집을 샀는데 어떤 집이냐면 살 집을 샀어요. 요렇게요. 그럼 이 문장도 원래 구조가 이런 거겠죠. 자, 네온 사인도 없고 번쩍이는 단어들도 없는데 여기 이 꽃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네온 사인도 없어요니까 여기 in which they can, 여기 쓴 게 왜 can이에요? 그럼 맥락상 할 수 있는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can 넣은 거예요. 글쓰님은 선생님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그들이 할 수 있는 이란 말은 이해되잖아. 그래서 이대로 투부정사로 더 짧게 이렇게 줄여서 붙여준 겁니다. 눈에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자, 계속 갈게요. These restaurant, 그런데 이러한 식당들은 I am referring to까지 잡아주셔야 되고요. refer to가 언급하다 말하다고. 이때 대시 관계대명사이니까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오면서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 refer to, 언급하다라는 이 to 다음에 와야 될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그 목적어가 있는 식당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은근슬쩍 to 빼놓고 맞냐 틀리냐 어법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식당들은, 즉 꽃들은 are the world flowers, 이 세상의 꽃들이고요. 그리고 the potential guests, 이 잠재적인 손님들은 are the host of organisms, 수많은 유기체들, 그러니까 그냥 생명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visit flowers, 꽃들을 방문하는 친구들이죠. to obtain nectar, 넥타르도 그냥 꿀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꿀을 얻기 위해. 그리고 다른 귀중한 resources,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 와서 이제 꽃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꿀 빤다고 하죠. 꿀도 빨고 나뭇잎도 따먹고 하려고 얘네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꽃이 홍보하는 방법, 무슨 뭐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단지 뿌릴 것도 아니고 릴스 중간에 쇼츠 중간에 광고 넣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지? 아, 참 길네요. 그게 결국 이거죠. 형광펜. 근데 이제 요건 이제 뭐냐면 요건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에즈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놀랄까봐 원래는 에즈 원급 비교인데 그죠? 뒤에 것만큼이나 이제 앞에 거 하다는 뜻인데 이게 말을 안 해도 뻔히 아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말을 안 하면 우린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넣어준 겁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없이 먼저 해석해 볼게요. 자, 해석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제도 잘 담고 있고요.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 빈칸 내기도 딱 좋고요. 자, 갑니다. 그래서 instead of using a written language or neon sign,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쓰여진 단어나 아니면 neon sign, 간판을 쓰는 대신에 instead of 조심하시고요. 그 대신에 이 꽃들은요, advertise their offerings, 자신들의 어떤 제안들, 자신들이 제공할 것들을 꿀이나 나뭇잎이나 꽃잎이나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데 이때 앞에 에즈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효과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뭘 사용해서? 냄새 언어를 사용해서 뭐 하는 것만큼이나 쓰여진 언어나 네온 사인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얘네들은 그런 것처럼 이해됐죠? 냄새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번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통째로 결국은 이 논리를 이 빈칸을, 이 핵심을, 결론을 주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이것도 없고 간판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냄새지 이 말 하려고 냄새 좀 이상하죠? 향기지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중간중간 살짝 선생님 포인트 잡아준 것들이 있었죠?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지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23번 주제 문제였었고요. 소재가 좀 낯선데 여기 hyperbolic discounting이라고 해서 뭐 심리학에서 나오는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읽었던 책 가운데서 제목이 아마 오리지널스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시험 기간 끝나고는 한번 읽어봄직해요. 실제 사례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니까. 오리지널스라는 책에서도 이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트의 이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기억이 좀 언뜻 스쳐가는데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오리지널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비슷한 거죠. 사람이 지금 당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이거 할래? 조금 지나서 조금 더 줄까? 했을 때 지금 당장의 어떤 매력, 여기서 이제 좀 이따 감정적 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너무 강하니까 한 달만 기다리면 더 큰 보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뭐 이거 할래요? 이런 식의 조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이 넛지라는 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준비하면서 오리지널스와 이 넛지라는 이 책은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제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갑니다. Would you rather receive, 여러분들 좀 오히려 $1,000 받을래요? In a year, 1년 내로, 1년 있다가. or 아니면 $1,100를 받을래요? 1년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참고로 지금 25년도 모의고사 기준 지금 환율이 1,35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1,300원으로 계산하면 한 130만 원 받을래요? 이해됐죠? 거기다가 이제 13만 원 더해서 이해됐죠? 한 143만 원 정도 받을래요? 근데 이게 12개월이고 이거 13개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opt for가 이게 통째로 이 선택하다 이 뜻이에요. The larger sum, 그렇죠. 더 큰 그런 총합을 선택하겠죠. In 13 months, 13개월 만에 받는. 즉, where else? 도대체 이 밖에 어디에서, where만 해도 어디인데 where else? 그러면 이 밖에 도대체 어디에서 will you find a monthly interest rate? 이때 이제 이자율이에요. 월 이자율, 연도 아니, 연 10%도 요즘 연 10%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은행 어플 있죠? 이자율 몇 %일 것 같아요? 1%가 안 돼요. 기본 그냥 예적금, 그냥 아무데 예금 넣는 건. 거기다 이제 좀 특별한 어떤, 파킹 통장 이런 것들이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2%에서 정말 높은 게 2.5에서 한 3% 정도. 연간. 월간이 아니라 연간. 알겠죠? 근데 아니 한 달만 기다리면 10%니까 월부 이자로 10%를 도대체 어디서 받겠는가? 뭐 한 달만 더 기다리지 뭐. 한 달 더 기다리면 300달러? 오케이 콜. $1,100 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면서 이제 여기 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을까봐 it is는 생략 많이 합니다. 그래서 it is a wise choice인데 이제 it is가 없으니까 넣어준 거예요. 또 놀라지 말라고. 그거 현명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이때 since는 뜻이 두 가지죠. 뭐만 이래로, 뭐만 이후로 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때문에입니다.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에. The interest, 그 이익이, 이자가 여기서 이자죠. What compensate you? compensate 밑에 별표 치고 줬는데 외우세요. 여러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줄 건데요. 풍성하게, 관대하게란 말은 정말 후하게, 알겠죠? 여러분들 채워줄 거예요. 보상해줄 거예요. For any risk,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뭐함으로써 by waiting the extra few minutes, few weeks. 추가적인 extra 몇 주, 그러니까 한 4주 정도 되겠죠, 한 달이니까. 추가적인 4주를 기다리는 것에 의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어떠한 위험도, 아니, 그게 다 보상을 해주니까. 이게 조금만 더 부연 설명, 이해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부연 설명해주면, 12개월 해서 내가 $1,000 받는 거랑 한 달 더 기다리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때 $1,000 받을 거라면서 그 한 달 사이에 돈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어디 딴 데 가서 내가 돈을 다시 꿔가지고 빌려가지고 또 이자 주고 해가지고 그때 지난달에 그냥 $1,000 받을까 갑자기 돈이 필요했네 해서 어디서 뭐 카드를 대출 땡겨 쓰건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을 빌리더라도 10%보다는 낮게 빌려서 돈을 쓸 테니까 10% 정도 이자 기다리고 한 달 더 기다리면 그런 중간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한 달 더 기다리는 것에 의해 생기는 위험, 그 말이 말이에요. 이 위험이 뭔 말이냐고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해됐죠? 그러한 그 위험을 10% 정도의 보상이면 다 보상이 될 거다. 이해됐죠? 자, 좋아요. 자, 이제 글의 이름이 바뀝니다. Second question.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 Would you prefer, 여러분은 선호하나요? $1,000 today cash on the table. 지금 딱 눈앞에, 이게 이제 협상할 때도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눈앞에 현금 돈다발 딱 올려놓고 너 지금 이거 $1,000 가져갈래? 아니면 한 달 뒤에 $1,100 가져갈래? 분명히 똑같은 한 달인데 if you think lik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처럼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you will take the $1,000 right away. 당장 $1,000를 가져가겠죠. 대부분의 사람과 같다면. 즉 This is amazing. 이건 참 놀라운데요. 물론 선생님 저는 그래도 한 달 기다렸다가 한 달 뒤에 $1,100 받을 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굉장한 선택적인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치킨을 오늘 당장 먹는 거랑 하루 참고 일주일 참고 먹는 거랑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눈앞에 치킨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너 일주일 기다렸다 치킨 먹는 거랑 8일 기다렸다 치킨 먹는 거랑 그럼 당연히 뭐 하루 더 기다려서 치킨 먹죠 뭐. 살도 더 빠지고 돈도 받고 이런 식으로 보는데 오늘 치킨 먹는 거랑 눈앞에 치킨 딱 막 침이 막 꿀꺽꿀꺽 막 나오게 막 진짜 막 모락모락 나는 그 치킨 눈앞에 보여주면서 지금 먹을래? 하루 있다 내일 튀겨줄까? 그럼 당연히 오늘 먹겠죠. 그 얘기예요. 알겠죠? This is amazing. 이건 참 놀랍죠. In both cases 진짜 이성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양쪽의 경우에서 if you hold out이 이제 유지하고 뭔가 좀 버티는 거예요. For just a month, 단지 딱 한 달만 더 길게 여러분이 유지하고 버틴다면 you get 100 more. 그렇죠. 여러분이 이 $100, 13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두 경우 다. 그죠? 지금 가져갈래? 한 달 있다 가져갈래? 12개월 받을래? 13개월에 받을래? 똑같이 한 달의 기간 차이인데 The first case, 첫 번째 경우에 it's simple enough. 충분히 간단하죠. 한 달, 12개월 됐어. 13개월 기다렸다가 $100 더 벌지 뭐. 즉, you figure, 이때 figure는 생각하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 혹은 계산을 하겠죠. I've already waited 12 months. 난 이미 12개월 기다렸지 뭐. 좋아. Watch one more. 한 달 더 기다리는 게 뭐 12개월이나 13개월이나 됐어. 한 달 더 기다리고 $100 더 벌지 뭐. Not in the second case. 그런데 그것의 두 번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알겠죠? It's not 이거요. 줄임말. Not in the second case.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요. 즉, 이게 핵심이죠. The introduction. 여기 또 형광펜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빠뜨리고 왔는데, 이거 형광펜, 이것도 추가 좀 해주세요.
The introduction of now. 그러니까 introduction, 도입, 소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내지는 비꼬는 거죠. 지금이라는 것의 이 소개가 causes us. 우리를 뭐 하도록 야기하는데 어떤 일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그래서 cause 목적어 투부정사예요. make. 자, 요 단어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혹은 빈칸. inconsistent decision. 일관성이 없는 분명히 똑같은 한 달인데 앞에 논리에 따르면 지금 가져갈래 한 달 있다 가져갈래에 대해서도 분명히 후자 쪽의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지금이라는 단어의 이 도입이 소개가 우리에게 일관성이 없는 inconsistent한 결정을 야기한다고요. 이해됐죠? Science call A, B 구조입니다. A를 B라고 부르다. 그래서 과학은 이 현상, phenomenon, 이 현상을 바로 hyperbolic discounting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형광펜 쫙. 이걸 또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더 비교급. 그래서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이걸 A라고 하면 A 하면 할수록 뒤에 거 여기 이제 B라고 하면 A 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B하다. 즉 보상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심지어 지금 당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the higher our emotional interest rate rises. 자, 우리의 감정적인 이자율이 증가를 해요. 뭐에 대한 요 말이 조금 빠져서 뭐에 대한 이자율이에요? 지금 당장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자율이 감정적으로 더 올라가요. 다시 한번 분명히 이게 $1,000고 이게 now 지금 선택하는 것 때 versus a month 한 달 후에 a month later 한 달 후가 $1,100. 아이고 요렇게 뭐야 이거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11,000를 쓰고 있네요. $1,100. 네, 계산을 못해. 자, 요렇게 정신 차려. 자, 그래서 $1,000 대 $1,100. 분명히 이자율이 여기가 높은데 이건 실질적인 이자율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치킨이 이해됐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1,000가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것 같아. 지금 당장 생기니까. 이해되죠? 눈앞에 딱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감정적인 이자, 존재치 않는, 이 말 좀 괜찮네요. 존재치 않는 허구의 이자, 그래서 감정적 이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이자율이 rises, 상승을 하는 거죠. 실제 이자율은 여기가 10%인데 여기는 0%고 이해됐죠? 근데 감정적인 이자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the more we are willing to, 우린 기꺼이 give up,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 말이 빠진 거죠. 한 달 뒤에 보상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 in exchange for 하기 때문에 무엇을 대가로 이거예요. 됐죠? 그것을 대가로 해서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이런 감정적인 이자. 내가 지금 당장 얻다니 실질적으로 생기는 건 없는데 이런 감정적인 이자율을 대가로 한 달 뒤에 생기는 더 큰 실질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보상, 경제적인 보상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공부도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지금 하면 되는데, 그죠? 이게 자꾸 미루게 되고요. 그러니까 게임 때문에 그런 거죠. 뭐예요? 게임을 지금 하고, 시험 기간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한 달 미루면 돼. 그죠? 한 주만, 2, 3일만 미뤄도 되죠. 그러면 더 큰 이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 게임 때문에 이해됐죠? 지금 여러분들 넷플릭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는 그런 이런저런 영화가 됐건 뭐가 됐건 게임이 됐건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즐거움 때문에 더 큰 이익을 감정적인 이익이 더 커진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지막 문장 정도는요 암기하듯이 복습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간중간 어휘어법 포인트 잡아준 거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하도록.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가기. 원문은 24번 제목 문제였었고요. 전형적인 통념 반박형 구조의 글. 즉, 우리가 어느 쪽 손이 내 주손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handedness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 쓰는 손, 내 발달이, 글씨 정도 쓰는 초등학생 정도나 돼야 생기지.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긴대요. 끝. 통념 반박형 구조의 글이니까 반박되는 구조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 문장이, 이제 구조를 모르면
해석이 전혀 안 되는 좀 이상한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구조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내용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리가 일단 첫 단계를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오브 플러스 추상적인 명사가 오게 되면요, 이건 약속되어 있는 거, 외요가 아니라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형용사로 인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importance가 중요성, 중요함이니까 of importance 그러면 중요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important의 뜻입니다. 여기다 use 한번 넣어볼까요? of use 그러면 사용의 이게 아니고 쓸모 있는, 유용한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다 significance를 넣어도 of significance, 중요한 이렇게요. value가 가치죠. 그럼 of value 그러면 가치 있는 valuable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한 단계 더 갑니다. 그런데 이게 명사다 보니까 이 명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좀 더 양념을 치고 싶은 느낌이 들 때는 여기에 긍정이나 부정 느낌의 형용사를 중간에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도 보니까 central importance를 얘를 강조하려고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of importance만 넣어도 중요한인데 of central importance가 되니까 정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자, 여기까지 이해됐고, 두 번째. 이 문장은 이렇게 형용사로 출발하는 좀 독특한 구조죠. 영어 문장은 원래 뭘로 출발해야 돼요? 주어로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비동사 플러스 이 주어 구조였는데 이 주어 부분이 너무 길었거나,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이 주어 부분이 너무 길었거나, 아니면 글쓴이가 이 형용사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거나, 뭐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알겠죠? 동시에 두 가지 이유일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로 도치시킨 거예요. 이 와중에 얘가 누구에게 중요한 건지 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거고, 얘가 동사, 얘가 주어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모르면 당하는 건데 사실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미안하지만 네가 몰랐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꼽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르니까 어려워 보인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어진간히 영어 실력이 높지 않은 친구 정도 제외하고 선생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90%? 아니 한 95%?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친구는 95% 제외한 한 5%나 될까요? 그러니까 대다수 친구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승부는 여기서부터예요. 이런 여러분이 보기에 이 복잡해 보이는 게, 이 어려워 보이는 게 말 그대로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알면 쉽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 같죠? 알면 쉬워요. 될 때까지 자꾸 반복해 보세요. 어려워 보이는 거죠. 이 말이 속뜻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딱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워 보이는 거라니까. 자전거 탈 때랑 똑같죠. 맨 처음에 자전거 타기 전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타보면 별거 없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팍도 깨지고 피도 나고 걱정도 되고 어디 갔다 꽝 부딪히기도 하고 살도 쓸리고 그러겠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어때요? 별거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포기하지 마시라고. 딱 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러면 진짜 못하는 거니까. 자,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잘 할 텐데, 그죠? 자, 그럼 갑니다. 이제 요거 그대로 살려서 번역할게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handedness,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쓰는 거, 내 주손, 내 발달의 이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is the answer, 그 대답입니다. 뭐에 대한 대답인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이 되게 길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도대체 또 무슨 질문이냐? 얘는 또 중간에 얘가 껴있고, when 뭐뭐 할 때, in development, 이 발달의 과정에서 it is actually determined. 도대체 when, 언제 그게 실제로 결정이 되는지. 됐나요? Whether a child will be left-handed or right-handed. 그 아이가 왼손잡이가 될지, 난 왼손잡이, 네. 모르죠. 네,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그랬어. 네, 그 패닉이라는 그룹의 이적형이 불렀던 노래, 형이에요. 이적형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혹시 오늘 공부하다가 조금 기분 전환을 하고 싶으면 왼손잡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시대를 벗어난 멋진 노래입니다. 선생님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요. 난 왼손잡이.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한 아이가 왼손잡이가 될지 아니면 오른손잡이가 될지 A인지 아닌지 됐죠? 이걸 그 발달의 과정에서 도대체 실제로 언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됐죠? 그 답이 바로 핵심,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아이의 어떤 손잡이,
주손 발달의 이해에 있어서. 됐죠? 도대체 언제 결정되냐고요. 그럼 이게 이 글의 소재인 겁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언제 결정되는 거죠? 라고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여기서 좀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 It was long thought.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 느껴지죠? 이게 사람들의 통념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 방금 선생님 해석 들었나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어디 있어요? 없죠. 그냥 그것은 생각되어졌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결론만 알려줄게요. 오늘은 과정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선생님 노래까지 부르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people 다음에 이렇게 people long thought.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가 결과적으로 수동태로 바뀌고 주어가 다시 앞으로 튀어나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독해하다가 이 다음에 이렇게 수동태가 나오게 되면 됐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말하기에 다수의 의견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한자로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역도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handedness, 이 손잡이, 주손은 could only be reliably determined. 자, 믿음직하게, 믿을만하게 결정이 되는데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정도나 돼야 결정이 된다. 바로 그때 a child, 아이가 learns to write, 글 쓰는 법을 배울 바로 그때나 결정이 되는 거죠. 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바로 반박. 그러나 this assumption, 이 가정은 is incorrect, 부정확합니다. 너 틀렸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어휘 문제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끼워 넣기 문제, 위치 문제로 나오고 접속사 같은 거 나오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풀면 되죠. 이런 거 뭐 쉬운 문제가 되겠죠. 글의 흐름 바뀌는 거 뻔히 보이니까요. 자, 사실, 접속사는 계속 조심. 사실. Scientific studies show. 자, 이제 과학적 근거를 대네요. 과학 근거, 연구들은 보여주는데요. Left-handedness, 이 왼손잡이는 is established. 설립되는데 in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long before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훨씬 이전에 결정이 된대요. 즉, 흥미롭게도 even before birth, 태어나기도 전에 in most people, 대다수의 사람들, 즉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와우. 가봅시다. 형부 쫙 쳐주시고요. 부연 설명 가볼게요. In such studies, 자, 그러한 연구들에서, 참고로 여기서 그러한 연구들이라는 지칭하는 연결고리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도 위치 문제로 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한 연구들에서 the hand and arm movement of unborn children in the womb, 그 엄마의 이 자궁 속에서 밑에 별표 치고 나왔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영어 단어가 MB로 끝나면 모든 단어는 이때 비무금입니다. 음부 아니고 자, 새끼양, 야, 새끼양. 램 하고 울잖아요. 램. 이렇게. 램. 비 발음하는. 폭탄. 본부 아니고 뭐요? bomb. 됐죠? 자, 그럼 다시. 왼손과 왼손. 정신 차려죠. 손과 팔의 움직임. 이 태어나지 않은 이 뱃속 태아의 움직임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are recorded. 기록이 되었어요. using ultrasound images. 이제 초음파 별표 치고 나왔죠. 근데 이것도 알아두세요. 초음파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기록이 됐어요. 애들이 오른손을 움직이는지 왼손을 움직이는지 손을 어떻게 하는지. using these techniques. 자,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it was shown. 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수동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본 게 아니죠. 이런 연구 결과가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이 초음파 기술을 사용해서 딱 촬영을 해봤더니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뭐라는 게 보여졌냐면 a clear preference, 명확한 선호도가 체크가 된 거예요. 뭐에 대한 선호도냐면 for the movement of a right arm. 오른쪽 팔, 오른쪽 손의 움직임에 대한 선호도가 exists, 존재하는데 as early, 일찍 존재한대요. as 10 weeks after fertilization. 밑에 별표치가 나왔죠.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수정이 된 후에 10주 후 정도만큼이나, 그러니까 진짜 완전 씨앗 상태였을 때 그때만큼이나 일찍부터 오른손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비율이 in this study, 이 비율이 그 연구에서 초음파의 이미지, 그러니까 72명의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태아들, 아이들의 이 수정된 후 10주 후에 이 태아들의 이 초음파 이미지들이 평가되어졌는데, 와우, 85%가 더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대요. 오른쪽 팔에.
뭐보다? than the left, 왼쪽 팔보다. 근데 이 87.5% 정도 이 비율이 뭐랑 비슷하냐면 마지막 this number, 이 수치가 is already very close. 이미 매우 가깝죠. 대략적으로 89.4%인 이 오른손잡이 이 성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근접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그냥 엄마 뱃속이라고 오른쪽 움직이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실제 우리 성인들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비율과도 굉장히 흡사한 걸로 보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기들은 결정이 된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글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까다로웠던 이 첫 문장은 아까 처음에 잠깐 잔소리 했었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땡큐인데 안 나올 수도 있죠.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건데 뭐 그죠? 그런데 행여나 안 나오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하나의 형용사고 다시 하나 더 형용사로 출발한 이 문장이 도치됐을 가능성이 높네 하고 봤더니 동사 주어 도치가 돼 있구나. 이런 구조네. 이런 걸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더 나아가 다음 내신 또 더 나아가 수능까지 잘 볼 수 있겠죠. 잔소리 안 해도 잘할 건데 한 번 더 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29번 어법 문제였었고요. 주제는 엄청난 주제가 아니고 이제 원근법을 잘 쓰자 이런 거예요. 원근법을 쓰려면 이제 이런 거 유지해야 됩니다. 하니까 사실적 정보들이 쭉 나와 있는 설명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내용 일치불일치 내기 너무 좋으니까 꼼꼼하게 정보들 잘 캐치하시고요. 전체 결론은 마지막 문장에 잘 드러나 있네요. 이제 원근법이란 단어 밑에 펼치고 perspective라고 나왔는데 참고로 수능에서는 그냥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단어 원근법으로 기억해 두세요. 물론 미술 관련된 지문이 아닐 때는 관점이란 뜻입니다. perspective. 근데 미술 관련된 지문일 때는 이렇게 원근법. 준비됐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도 미술을 훨씬 못하지만 혹시나 원근법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또 이상해. 그렸는데 또 이상해. 선생님 수업 전에 연습했거든요. 원근법의 사례를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그렸는데 뭘 그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릴게요. 네, 이렇게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얘가 더 가깝구나. 머리가 큰 게 아니에요. 얘가 더 가깝구나, 얘가 더 멀리 있구나. 원근법 느껴지죠? 느껴진다고 해주세요. 자, 넘어갈게요. 뭐라는 거야? 수업 전에 그림을 연습해봤는데 참 엉망진창이에요. 자, 갑시다. In art, 예술에 있어서 there are a number of ways. 자, 오랜만에 나왔네요. A number of 그러면 많은, 여러 이런 뜻이죠. 자,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뭐 하는 방법이냐면 to use perspective 이런 관점이 아니라 미술 얘기니까 원근법을 사용할 방법들이 있는데 to have obtained the illusion of depth 이런 깊이감의 착시를 얻기 위한 아까도 이제 앞, 뒤 근데 여긴 평면이잖아. 그 평면의 깊이감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크게 작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글자 얘는 앞에 있거나 얘는 뒤에 있거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머리가 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깊이의 그런 착시를 얻기 위해 원근법을 사용할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원근법을 사용하는 방법들 한번 봅시다. including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using colors, 일단 색을 sa용한다거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좀 진하게, 뒤에 있는 거 좀 연하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graduated values of black and white. 그래서 명암을 쓰는 거죠. 그죠? 짙게, 혹은 좀 옅게 이런 식으로 명암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accurately drawing the subject, 그 대상을 그리는데 뭘 적용해서 by applying the rules of geometric system of perspective. 이제 이게 기하학적인 아까 이제 선생님이 사용했던 게 그런 거라고 해주세요. 어떤 기하학의 어떤 비율의 이러한 이 원근법의 시스템의 규칙들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 정확하게 그림으로써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나왔네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착시, 깊이의 착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원근법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됐죠? 자, 좋아요. 그럼 원근법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한 3가지 정도 나왔고요. In order to achieve perspective, 이러한 원근법을 얻기 위해서는 you must make a number of observations. 자, 많은 관찰들을 해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오, 좋아요. The form of object. 어떤 형태나 아니면 어떤 사물들이 you draw on a flat surface. 여러분이 평면에, 선생님도 방금 칠판에 그렸잖아요. 평면에 여러분이 그리는 어떤 형태나 어떤 사물이
정확하게 actually 사실은 정확하게가 아니라 사실은 have depth 그렇죠. 평면에 그리는 것들이 깊이감을 가지고 있고 and dimension 차원 3차원을 가지고 있죠. in real life 이 실제 삶에 있어서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그리는데 동그랗게 그려놓으면 안 되죠. 얘는 원이 아니라 구잖아요. 입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입체감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As you view them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볼 때 그리고 place their shapes 뭐였죠? 사과를 예로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사과의 형태 아니면 이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이런 모양들을 딱 둘 때 그때 try to represent that depth 그 깊이감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봐라. 뭐 하기 위해? To make the object appear realistic and three-dimensional. 자, make the object 그 사물을 뭐 하게 보이게 만드는 건데 뭐 하게 만드는 건데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바로 뭐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3차원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그 깊이감을 표현하려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직육면체를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깊이감을 표현해서 여기 이렇게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맞죠? 평면에 그렸지만 여담이지만 이 강의를 듣는 일반 고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안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보는 순간 굉장히 불편해요. 그 친구들은 맨 처음 할 때부터 이걸 정확하게 그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뭐 나머지 친구들 그렇게 불편하진 않죠. 빨리 지울게요. 근데 미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막 선생님 빨리 지워주세요. 막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어쨌든 네. 선생님 지금 미대 입시도 많이 해가지고요. 제주반에서 네. 처음에 이제 이거 이거 이런 거 갖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루 왼종일 그리는데 되게 불편한 거죠. 자, 똑같아. 영어 강사님 저도 똑같죠. 여러분들 틀린 broken English 쓰면 되게 불편하죠. 뭐 대표적으로 B라고 해야 되는데 B 그러고 있으면 베이직이라고 해야 되는데 베이직 그러면 베이직 아니고 베이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어쨌든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문법을 조심할 게 좀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Objects. 자, 이런 사물들은 appear 보이는 건데 어떻게 보이냐? differently 좀 달리 보여요. 방금 해석도 좀 잘 들어보세요. 보이는데 좀 달리 보여요. 특히나 뭐 할 때 when viewed from various positions 다양한 위치에서 볼 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그리는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됐죠? 옆에서 보면 난 뭘 그리고 있는 거지? 옆에서 보면 빨리 지울게요. 미안합니다. 연습을 했어 심지어. 이게 카메라 켜지기 전에 저기 선생님 책상 저기 있거든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군 했는데 뭐가 됐어? 안 됐지. 자, 다시 빨리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뭔 말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사물들이 좀 달리 보여요. 뭐 할 때? 보여질 때 좀 다양한 various position, 다양한 위치에서 보여질 때 사람 앞에서 볼 때와 옆에서 볼 때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됐죠? 이제 문법적으로 체크할 거. 첫 번째 이제 여기 가지고 이제 어법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언제든지 생략될 수 있으니까 접속사 바로 뒤에 ing나 pp가 나오는 거 가지고 놀라지는 마시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 능수동은 여기 앞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이 문장에 있는 주어와 같으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주어를 놓고 능수동을 보면 이러한 사물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viewed가 맞죠. 그러니까 이해됐죠? 근데 이제 이거 여기 가지고 학교 선생님께서 어법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신다면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당황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일부 문법책에 appear는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로 형용사를 끌고 온다라고 보어로서 형용사를 끌고 온다라고 설명하는 문법책이 있어요. 그죠? 이제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답인 이유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원리로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이 형식 동사는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형용사는 언제 쓰냐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때 혹은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때 형용사를 쓰고요. 부사는 죄송합니다. 여기 부사가 답인데 네, 다시 거꾸로 써야죠. 자, 다시 부사가 답인 건 부사가 답이죠. 부사가 답인 건 이렇게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부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예로 든 형용사는 방금 얘기했죠. 이 형용사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형용사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이 사물이 다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물이 달라 보인다는 게 아니 사물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인다? 달리 보인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니라 동작에 대한 설명이니까 부사가 답이에요. 자,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세요. feel이라는 단어입니다. feel. 자, 이 feel도 문법 책에서 이형식 동사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뒤에 형용사를 쓰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그가 느꼈다. 과거 형태를 한번 해볼게요. 그가 느꼈다. 좀 슬픈 감정을 느꼈다라고 할 때 sad냐, sadly냐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누가 슬픈 거예요? 그가 슬픈 거죠. 주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sad가 답입니다. 그런데 그는 강한 감정을 강하게 느꼈다라고 할 때 he felt strongly라는 어법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 이렇게 블라블라 이어진다고 하고 그럼 그가 강한 거예요? 아니죠. 강한 감정을 느낀 거죠. 느낀 걸 어떻게 느낀 거예요? 아주 강하게 느낀 거죠. 이해됐죠? 그럼 이건 felt strongly가 답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가 갑자기 강한 게 아니라 그가 강함을 느꼈다 이게 아니라 강한 감정을 느꼈다 이런 상황이니까 동작에 대한 설명이니까 부사. 이것도 똑같다고요. 다시 한번. 왜 형용사가 답이 아니에요? 어떤 사물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좀 달리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저렇게 볼 때 앞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부사가 답입니다. 어법 문제 나오면 물론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그냥 여기는 appear D니까 그냥 differently 그냥 외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원리까지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갈게요. Because of this 늘 조심해야 되죠.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뒤에 명사 나온 거고 다시 명사가 나왔으니까 because라는 접속사가 아니라 because of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죠. 이 때문에 it is important 그게 중요한데 to establish the viewpoint 자 어떤 관점이죠. viewpoint가 관점이죠. 관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stick to it 거기에 고수, 집착하는 거,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it은 여기 있는 그 관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그리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면에서 이렇게 보는 정면 각도를 볼 거면 정면 각도로 계속 유지를 하는데 몸은 갑자기 옆에서 보는 걸로 아니면 눈은 정면으로 보는 걸 그리다가 코는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그려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원근법을 잡는 데 있어서 관점은 딱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앞문장과의 연결고리 because of this도 있기 때문에 끼워 넣기 위치 문제로도 괜찮아요. 6번 문제는 알겠죠? 자 그러면서 when observing an object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 사물을 관찰할 때 여긴 또 왜 ing죠? 접속사 뒤에 아까 접속사 뒤에는 pp가 나왔었잖아요. 바로 이 주어 때문이죠. 이번에 주어는 너니까 네가 사물을 관찰하는 거니까 observing이 맞죠. 능수동 판단되죠.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you see depth 여러분은 깊이감도 보고 3 dimensions 이 3차원도 봐요. 그래서 최종 결론 형광펜 when you draw this subject 자 이 대상을 그릴 때 onto a flat surface 그렇죠. 이 평면에다가 그릴 때 as it appear 이때 as는 이제 뭐만 한 것처럼 to the eye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됐죠? 보이는 것처럼 그냥 평면에다 그릴 때 그때 You are drawing in perspective.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릴 때 여러분은 뭘 그리고 있는 거다? 원근법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라는 최종 결론들이 나왔고요. 자, 전체적으로 사실적 정보들이 뭐 어떤 관점은 유지를 해야 되고요. 3차원 얘기가 좀 나왔다가 그죠? 사실적 정보들이 많이 있었고 끼워 넣기도 괜찮고 원문이 어법이긴 했는데 어법도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꼼꼼히 복습하셔야 되겠네요.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30번 어휘 문제였었고요. 유가와 경제적 영향, oil prices and economic impact인데 여기는 이제 아주 간단한 내용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유가, oil price, 이 석유 가격이 낮으면 좋다. 비싸면 나쁘다. 뭐 이 정도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수업 준비하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워낙 또 여러분들 특히나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할 것도 많고 하니까 일단 다음 기회에 좀 이렇게 다른 제이스 선생님에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나온 얘기만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인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는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Low oil prices, 자, 낮은 석유, 원유 가격은요. Good thing,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가자고요. Because 왜냐하면 it means 그것은 의미하는데
lower energy cost of production. 그렇죠. 어떤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낮은 에너지 가격을 의미하니까요. 뭘 하는 누구에게 있어서 the majority 발음 조심하시고요. majority 아니에요. majority of industries 대다수 산업에 있어서 알겠죠? 단순히 뭐 적어도 어디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게 물류 산업이라든지 특히나 물류 산업은 직격탄인 게 어디서 전쟁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게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어쨌든 비교적 최근 1년 내에 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좀 이렇게 반군 세력이 후티 세력이라고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항로를 하나 막아가지고요, 운하를 하나 막아가지고 이제 또 석유 가격까지 이제 폭등하면서 이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쉽게 말하면 다이소에서 사는 물건이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되는 거죠. 원가를 정가를 해야 되니까 생산 비용이 더 전에는 100원이면 생산했는데 이동하는데 돈이 기름값이 계속 올라버리고 하니까 뭐 200원, 300원 들면 소비자인 우리한테 전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건 가격이 1,000원 했던 게 2,000원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석유 가격이 낮으면 물류 비용도 낮아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얘기예요. Firms, 자 기업들, 회사들은 directly benefit. 자 여기서 주의할 건 benefit이 동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혜택, 이익을 얻죠. From the decrease in their cost of production. 그렇죠. 그들의 생산 비용의 감소로부터 혜택을 얻고요. A provision of services. 서비스, 이제 provision 그러면 제공 정도, 공급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단어 좀 어려웠으면 알아두세요. 서비스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물건 배달해 주는 데 있어서도 기름값 낮아지면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데 있어서 혜택을 얻는 거죠. 자, 좋아요. 스타벅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 먹는 커피가 아니 그 커피가 그냥 걸어와요? 배 타고 오잖아요. 배 타고 오면 기름값이 드는데 기름값이 올라버리면 커피 가격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내리면 커피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안정적으로 유지는 되겠죠. 이것은 has the effect of stimulating the aggregate supply. 자, 여기서 또 aggregate를 밑에 전체 총합의라고 별표치고 나왔던데 외우세요.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전체 총 공급에 어떤 stimulating, 자극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provide a stimulus for growth, 성장에 대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건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 다시 한번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stimulating, 자, 뭔가 활발하게 만들어요. 뭘요? 전반적인 총 공급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왜요? 내가 생산 비용이 낮아졌어. 그럼 내가 한 개 만들고 두 개, 세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떤 성장에 대한 자극을 제공해. 무슨 말이에요? 야, 분필로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분필 팔아서 돈 많이 번다는 소문이 나면 아니 분필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겠죠. 아니면 기존의 기업도 뭐 선생님 하고로모 쓰는데 하고로모 만드는 회사가 아니 생산 설비를 더 늘리겠죠. 성장에 대한 자극을. 이해됐죠? 전에는 생산 설비 늘리는데 한 100억 들었는데 요즘 물가가 전반적으로 싸지고 원유 가격도 떨어지고 하니까 한 50억이면 된다. 그래 이번에 늘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죠?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 접속사 은근히 많이 놓쳤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에 이 conversely가 2번 나오죠. 마지막 문장까지.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러분들 on the other hand 정도는 알고 있죠? 같은 표현이에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같은 단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a sudden rises in oil prices due to shrink in oil production까지가 수식어고 여기 rise가 주어 여기 is가 동사입니다. 구조 살짝 복잡한데 어려운 건 아니죠? 갑작스러운 증가는 석유 가격에 있어서. 근데 뭐 때문이냐면 슈링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축소하는 거죠. 오일 생산에 오펙 국가들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 뭐 러시아까지 더해가지고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데 서로 담합을 해서 야, 안 되겠다. 우리 원유 가격 더 높이자. 생산량 줄이자. 그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석유가 세상에 줄어들면 석유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흔해지면 싸지고 귀해지면 비싸지는 겁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흔싸귀비라고 하는데 자, 그 원리에 따라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이 되고 그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은 it's never good news.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죠. Even though 비록 좋은 데는 있긴 하겠죠. It definitely gives a big boost. 커다란 부스트는 제공을 해주죠. To the energy sector. 에너지 분야에는 다시 한번 중동 지역 우리 빈살만 형한테는 그다음에 러시아 뭐 이런 쪽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 이익, 부스트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a look, 자, 이때 a look through 하게 되면 자, 뭘 검토해보는 것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가 어휘 문제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반여, prove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짧게 한번 훑어보는 것, 검토해보는 것이, 자, 뭘요? History of oil price fluctuation. fluctuation도 밑에 별표 치고 변동이라고 나왔는데, 어차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이 원유 가격, 국제 원유 가격 변동의 역사를 검토해보는 것은 proves this notion, 이 개념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this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economic research. 많은 경제 연구의 그런 주제여 왔으니까요. 쭉 검토를 해봤더니 맞다. 국제유가가 떨어졌을 때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고 국제유가가 올라갔을 때 위기 상황이고 이해됐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면 좀 고2 기준으로 1, 2년만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경제 생활을 하는 성일의 반열에 이제 슬슬 들어설 텐데요. 이게 어떤 세계적인 어떤 위기 상황인지 진짜 이게 찐 위기인지 잠깐 지나가는 일인지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 어떤 사건이 빵 하고 터졌을 때요. 국제유가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뭐 WTI라든지 뭐 이런 국제유가 있어요. 국제유가를 가볍게 검색 딱 해보면 이 일이 와 진짜 엄청난 일인지 아니면 그냥 가벼운 이벤트 정도인지. 그래서 이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어떤 뭐 이슬람에 있는 이제 모 국가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큰 걱정이 들면 바로 국제유가 가볍게 검색해 보시면 별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큰 영향을 안 미치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엄청난 사건, 코로나 같은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Following on oil price jump. 자, 오일 가격, 석유 가격이 오른 후에 10% 정도. 뭐 때문에? 자, 이 contraction이 앞에 나왔던 shrink와 같은 단어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 유의어가 나왔다는 건 어휘 문제로서, 물론 원문이 어휘 문제긴 했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감소, 축소예요. 공급 축소로 인해, 됐죠? due to. 공급 축소로 인해 10% 정도 석유 가격이 상승한 후에, following, 그 뒤에 따라서 an economy, 어떤 한 경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에요? 미국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세계 경제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이 경제가 typically, 일반적으로 see its output, 그 결과물, 즉 GDP, 국내 총생산에 있어서 slowed, 느려졌음을 보여줬어요. 와우. 근데 얼마만큼? by close, 이때 close는 거의 이 정도예요. 거의 어디에 근사치냐면 1% 정도. 그런데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아직 부족한 친구들은 1% 뭐 그냥 뭐 1%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규모가 다르잖아요. 100원에서 1%면 1원이죠. 그런데 규모를 보세요. 트릴리언이 조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15조 경제액에 있어서 미국 경제 기준으로 15조 원도 아니고 15조 달러예요. 1300원 곱해보세요. 선생님 계산도 잘 안 돼요. 15조 달러 경제 규모에서 that 그 1%는 is loss of 150 billion, billion은 10억 단위니까 1500억 달러 정도의 손실입니다. in potential wealth, 잠재적인 어떤 부라든지 경제 성장에 있어서. 알겠죠? 여러분들 용돈이 1% 갑자기 이유도 없이 아빠 용돈이 왜 깎였어요? 국제 유가가 지금 위기란다 이러면서 용돈이 깎인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근데 반대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시 한번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conversely가 2번 나왔으니까 그 conversely 들어가 있는 문장 가지고 위치 문제 내는 것도 좋고요. 접속사 내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같은 의미를 가진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것들로 바꿔서 내는 것도 괜찮겠죠. There has never been much concern. 자, 큰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With oil price decreases. 석유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역에서는 이라크나 이런 지역에서 문제가 되겠죠. 에너지 생산 섹터에서는 좀 문제가 될 텐데 석유 감소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어요. Following on excess in its supply. 공급 과잉 후에 나오는 이해됐죠? 그런 이 석유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큰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떨어지는 게 좋다라는 일단 단편적인 얘기를 했네요. 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른 지문에서 쉐일 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지문에서 보도록 할게요.